저기 방역도 해야 되고. 방역이면 뭐 바퀴벌레 이런 거 뭐 불 하겠다는 얘기요? 연막입니다. 연마? 어쨌거나 그 집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런 문안께서 보면 막 집에 가봐요. 말할 수도 없어요. 이웃들의 불편을 생각해서라도 서둘러 정리를 마쳐야 하는 상황. 보기만 해도 심각해 보이는 집안 상태. 입구에서부터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69.5제곱미터, 약 21평 남짓한 아파트 내부에는 각종 생활용품과 쓰레기들이 뒤섞여 한 발자국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과연 하루 안에 이 많은 쓰레기들을 비워낼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옷을 너무 집착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쇼핑했었던 봉지다든지 이쪽에서도 많이 쌓아놓은 상태고요. 제가 본 거보다 양이 더 많네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한 5톤 가량 나올 것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인 한 명이 1년에 배출하는 쓰레기는 약 400kg. 5톤이면 무려 12년 넘게 버릴 양과 맞먹는 셈인데요. 위생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정리가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제 고객분들이 이제 20대 중후반, 초반도 있으신데 중후반 고객님들이 엄청 많으세요. 20대가 많아요? 예, 맞아요. 이게 비중으로 따져도 뭐 여자분들이 아마 7대 3 정도. 네, 그 정도로 제 단골 고객님들도 여자분들이 많으시고요. 단골이요? 솔직히 이 직업에는 단골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개월 있다, 1년 있다 다시 의뢰하시는 고객님도 계시고요. 최근 쓰레기 집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이면에는 불필요한 물건을 과도하게 수집하고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 외에도 우울증이나 번아웃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비움의 시간. 주방 쪽에선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부터 처리합니다. 부채돼 있어서. 재활용도 안 되죠, 선생님? 예. 그냥 폐기물인 거예요? 예, 다 생활 폐기물. 이때 뭐야? 이게 바퀴예요? 네, 다 껍질 깐. 바퀴 껍데기 깐 거예요? 오, 쥐 있는 데도 있고 쓰레기집 청소하다 보면 워낙 많이 나와서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이런 거. 아 그래요? 이만큼 내공을 쌓기까지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엔 그만큼 쓰레기집도 많다는 거겠죠. 이 우유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에서도 4년이 다 돼갑니다. 저희 눈에는 다 쓰레기로 보이잖아요. 근데 본인 눈에는 귀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 못 버리시고 한 15톤도 나온 적 있어요. 그렇죠. 이거 진짜 골동품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입주민분들한테 들어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활을 30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30년이요? 예, 맞습니다. 언제적 잡지야 이게? 99년 7월로. 90 몇 년도요? 99년 7월로. 보면 볼수록 대체 언제부터 물건을 모아둔 건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아파서 먹었을 약병까지 모아둔 건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으아! 침대 아래도 이렇게 쓰레기들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신기해요. 어, 한편 쓰레기 더미들 속에서도 하나하나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자. 이것들은 다 뭔가요? 귀중품들은 다 챙겨드려야 돼서요. 아 귀중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요. 작업하며 세세하게 챙길 게 많군요. 이번엔 옷방입니다. 상이네요, 상. 네. 돈 모아두시는 분은 옷만 모아두시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옷만 거의 저쪽 번까지 다 하면 1분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이 방에 있는 옷만 꼬박 3시간을 치워야 했습니다. 주방 싱크대는 손만 대도
낙엽처럼 떨어지는데요. 너무 오래되고 습기가 먹어서 썩었어요. 먼지가 썩어서 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구 없이 맨손으로도 뜯어내도 될 만큼 삭은 상태. 집안에 있는 가구들도 상태가 비슷해서 일괄 폐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4시간째. 쓰레기를 담은 마대자루가 집안 가득 산처럼 쌓였습니다. 센터 좀 잡아주세요. 쓰레기들은 냄새 때문에 이웃들에게 폐가 될 수 있어 엘리베이터 대신 사다리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내리게 되는데요. 청소업체와 계약한 별도의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한다는군요. 자꾸 올라온 것만 300장이 넘거든요. 허리를 굴어서 펴서 한 수천만 원 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왼쪽. 오늘 수거한 쓰레기는 자그마치 7톤. 숨어있던 짐이 많아 예상보다 양이 더 늘어났답니다. 그렇지만 작업 시간마저 늦어지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서둘러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뒤 잡고 있어. 넘어갔어? 요즘 특수 청소일이 높은 급여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던데 실제로 지원자가 많은가요? 일하러 왔다가 하루 만에 도망가고 반나절 만에 도망가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일 배우겠다고 오긴 왔었는데 왜 그러면 이쪽 일이 힘들기 때문에 일당이 세요. 그러니까는 무턱대고 해보겠다고 덤비는데 거의 그런 친구들은 얼마 못 가죠. 네, 방역하겠습니다. 다 나가세요. 119 종합 상황. 예, 여보세요. 방역 소독 좀 하려고 그러는데. 방역 소독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그 바퀴벌레나 그 모기나 뭐 초파리 같은 벌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독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청소가 한번 들어갈 거예요. 방역 작업의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연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재로 오인 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다. 작업 5시간 만에 맛보는 꿀맛 같은 휴식 시간입니다. 빡세게 하다가 또 한 잔 딱 들키면은 쫙 내려가요. 내려온 김에 늦은 점심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작업자들. 옷에 밴 냄새 때문에 야외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가 엄청 많이 줬네. 다들 곱빼기로 시켰습니다. 아니 곱빼기인데 다른 집에 비해 그런데 이 중에 특별하게 맺어진 인연이 있다던데 누구시죠? 요즘에는 집에 물건들 쌓아놓고 그러지는 않지? 집에 들어가면 청소기부터 돌려요. 저한테 작년 8월쯤에 청소를 의뢰해가지고 제가 청소를 해줬던 고객님이셨죠. 몇 년 전에 사업이 망하고 네. 집에서 1년 넘게 쓰레기도 안 버리고 그냥 방치해뒀다가 네. 그때 청소하시고 엄청 저한테 뭐라고 하셨거든요. 형처럼 엄청 뭐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탈출하게 됐죠. 저 선생님 집은 얼마 들었어요? 이 친구 집은 원룸이었는데 작은 평수였는데도 오염도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350만 원을 진행했습니다. 아, 원룸이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근데 탈출하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악취와 곰팡이 때문에 벽지까지 제거해야 합니다. 구석구석 꼼꼼히 제거하고 청소까지 마쳐야 하니 경력자들도 손목이 시큰해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새로 들어오실 분들이 좀 기분 좋게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어느덧 작업을 시작한 지 10시간 남짓. 이제 최종 마무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악취들을 잡기 위해서 피톤치드 연무기로 해가지고 드디어 애초의 모습으로 돌아간 아파트. 수십 년 동안 묵혀온 일을 해결하고 나니 보는 제가 다 후련합니다. 예, 봤습니다. 네, 고객님 청석채입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진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이럴 때마다 진짜 뿌듯하고 보람이 많이 느낍니다. 항상 의뢰하신 분들 조금만 용기 내주시고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 청소 현장을 찾아 도착한 곳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작업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방 안을 가득 채운 쓰레기 더미들. 크기 23제곱미터의 원룸에 방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본인이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셔서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리를 못하시는 상황이라서 이제 본인의 힘으로 이제 치우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한테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쓰레기 집을 치우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최대한 깔끔하게 시간 제한 없고요. 옷 신발만 따로 분류해서 흰 봉투에 담고 이 이불, 매트리스 등은 폐기랍니다. 청소의 시작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버릴 물건과 남겨놓을 물건을 분류하는 작업부터입니다. 워낙 쓰레기가 많다 보니 그 안에서 버리면 안 되는 물건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옷이 진짜 많네요. 네. 버리실 거냐고 한번 좀 물어봐야 돼서. 안 버린다고 했는데 버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안에 또 옷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아마 그 자신의 물건들을 이렇게 병적으로 표현하기 죄송하지만 그 조금 이렇게 애착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는 경향이 있어요. 쓰레기 집의 80% 이상은 1인 가구라는데요. 우울증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것조차 힘든 사람부터 저장 강박증으로 물건을 집에 쌓아두는 사람까지 원인은 다양합니다. 삽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장 먼저 쓰레기 산의 부피를 줄이는 작업. 이불과 종이 상자 등 부피가 큰 쓰레기들을 모은 후에 바닥에 남은 잔 쓰레기들을 쓸어 담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뜻밖의 물건을 발견하기도 한다는데요. 저는 이런 귀중품 같은 거 뭔지 가는데 몰라요. 저도 확인해서 뭐가 있네요. 시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사실 자기 집이 이제 이렇게 좀 짐이 많아지고 이제 쓰레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어디 있고 내가 귀중한 걸 어디다 둔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귀중품은 따로 정리해서 주인에게 전달합니다. 버려도 끝이 없는 쓰레기. 그야말로 쓰레기와의 전쟁입니다. 오, 냄새. 집안에 방치된 채 역한 냄새를 풍기는 음식 쓰레기. 이런 냄새가 가뜩이나 어려운 작업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국물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진짜 냄새가 심해요. 영수증의 주문 날짜로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 심지어 3, 4년 전 것도 있습니다. 이런 전등 같은 데 보면은 벌레 흔적들이 있다는 거를. 벌레는 비단 전등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 곳곳에서 속출하는 벌레의 사체들 모두 초파리입니다. 보시면 이제 정면부터 약간 벌레 흔적들이 있죠. 이거 다 벌레 시체거든요. 표면에 붙어 있는 것은 초파리의 알입니다. 이번엔 냉장고를 여는 작업자. 이런데 벌레가 이렇게. 이 다 벌레예요? 네네, 그렇죠. 다 벌레입니다.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는 곰팡이 핀 음료와 각종 음식들. 유통기한은 편의점 음식이라 21년 7월 5일까지 되는데 아마 2년이 그렇죠. 2년 전 연. 보시면은 냉장고 부품에 또 이 안에 모터가 들어있는 공조기나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부에 이제 벌레가 먹기 시작하면 여기가 검습니다. 그러면 이 냉장고는 폐기를 해야 돼요. 냉장고는 청소하기 까다로운 구역 중 하나입니다. 언제 샀는지 알 수 없는 음식들. 냉장고 문을 열면 악취 때문에 숨을 쉬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근데 PD님 기침 많이 하시죠? 처음에는 저도 조금 벌레나 뭔가 오염 물질에 대한 조금 혐오감 때문에 절망스러웠죠. 좀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비워내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방과 주방의 1차 청소를 끝낸 후 욕실 청소에 들어가는데요. 곳곳에 장시간 손보지 않고 방치한 채 살았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물 낀 흔적이 없거든요. 근데 물이 말라버렸을 정도로 아마 좀 쉬지 못하고 마음이 안 좋죠. 일단은 집에 돌아왔을 때 조금 편히 쉬었으면 하는데 이렇게 쾌적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하고 힘들지 않았었을까. 청소가 끝나고 주인이 돌아와 편안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에 고장난 전등도 교체합니다. 큼직한 쓰레기를 정리하고 바닥에 자잘한 물건들을 담는 것까지 쓰레기를 걷어내는 작업만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오늘 나온 쓰레기 양은 얼마나 될까요? 1000리터 정도. 이 정도 1000리터요? 아니 이 정도면 더 되죠 훨씬. 쓰레기를 밖으로 배출한 후 작업자들이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썩은 음식들 냄새 날 때 내 건강이 나빠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힘들지만 이제 자기의 적성에 맞고 또 보람을 느낀다면은 저는 뭐 직업에 귀천이 있느냐 자기가 좋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큰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끝나면 세부 청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어컨과 벽지 상태가 심각해 보이네요. 곰팡이도 이제 좀 심하게 되고 이 부분은 복원을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은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뜨거운 스팀으로 녹물이 흘러내린 벽지를 불려줍니다. 곰팡이도 같은 방법으로 일일이 지워야 합니다. 물기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벽지가 찢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벽지 저희가 해드려야죠. 벽지에 손상을 주지 않게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스팀을 쏴준 후 닦고 말리는 작업을 반복하며 곰팡이와 녹물을 지워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중요해요. 이번엔 작업자가 다양한 제품을 섞어 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약품을 저희가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좀 요속이나 뭐 이런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려고 약품을 분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소에 들어가면 묵은 때 제거가 쉽지 않아 소독과 세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세제를 도포한 후 본격적인 욕실 청소를 시작합니다. 오염도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쓰레기와 오물이 달라붙은 바닥은 일일이 긁어서 벗겨내야 합니다. 역한 냄새로 인해 작업하는 것이 힘들지만 묵묵히 내 집처럼 꼼꼼하게 청소를 합니다. 쉽지 않았던 욕실 청소도 마무리됐습니다. 아침에 시작한 작업이 저녁이 돼서야 끝이 보이는데요. 장장 8시간이 걸렸습니다. 오, 깨끗하다. 어때요?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그냥 만족스럽고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 일이. 네. 깨끗해지고 이제 거울 같은 가구들을 보면 아, 해냈네, 오늘도 기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제와 섞은 물을 뿌려 바닥까지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쓰레기가 쌓여있는 방과 주방, 녹물이 흘러내린 벽, 더러웠던 화장실까지 모두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아, 네, 고객님. 지금 이제 최대한 조금 깨끗이 청소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개면연인데 이제 새로운 해잖아요. 저 힘내시고 조금. 네. 집이 변한 만큼 의뢰인의 삶도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쪽지를 남깁니다. 새해에는 이제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 조금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해낸 것 같아서. 네. 서울의 한 주택가. 이곳에서 또 다른 특수 청소가 준비 중입니다. 직원들이 방진복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인이 사망하신 현장이신데 저희가 유품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이번에 진행될 특수 청소는 고독사 현장입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돼 걱정이 된 건물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 발견했다고 합니다. 정리돼 있지 않은 집안. 혈흔도 바닥에 엉겨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일회용 이제 밥이나 아니면 라면 이런 걸 주로 드시는, 여기도 보시면 라면도 많이 있고, 이제 혼자 사시다 보니까 이런 거를 편하게 이제 제대로 끼니를 못 챙겨 드시고 대부분 일회용 밥으로 끼니를 때우신 게 많은 것 같아요. 고령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5, 60대 중장년층 남성의 비율이 특히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성분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혼자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가정 이 상태나 아니면 환경들이 안 좋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안 좋죠. 작업자들은 청소에 들어가기 전 묵념으로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청소를 준비합니다. 고독사 현장은 보통 악취가 심해 냄새 제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때문에 먼저 공기 중에 냄새 제거하는 약품을 뿌리는 것이 청소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냄새로 인해서 2차적인 피해가 이제 윗집이나 그 이웃 세대로 환기관이나 이런 하수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 조금 더 신경 써서 뿌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시작하는 작업자. 그런데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서류를 고지서나 서류 등에서 중요한 물건이 있을 수 있어서, 왜냐면은 이제 여기에 상속이나 아니면은 채무 문제가 다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독사의 유품 정리는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분류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런 중요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유족한테 전달해주지 않으면 혹시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고인이 가지고 있던 금품이나 통장들은 따로 정리해 유족에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고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지 저희가 알고 싶지 않아도 많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유품 정리가 끝나면 오물이 떨어져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제 작업자들이 버릴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천장 이거 박스나 장롱 쪽에 이렇게 조금 그 기준품을 좀 숨겨놓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돌아가신 분이 남기신 이제 뭐 중요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꼼꼼히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좀 챙겨드리는 편입니다. 이런 쓰레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업자가 장판을 걷어냅니다. 이번엔 벽지도 뜯어내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왜 걷어내는 걸까요? 네, 이제 종이 재질이다 보니 이제 냄새나 약간 냄새가 이제 스며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며들기 쉬운 목재나 벽지 부분을 제거를 해주는 게 필수적입니다. 다시 한번 약품을 뿌려 냄새를 확실하게 제거해 줍니다. 이제 고독사 하신 분의 이제 냄새, 악취나 냄새들은 사실 없애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흔적을 지우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고요. 청소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방진복을 입는 것도 옷에 냄새가 배선돼요. 그만큼 고독사 청소에서 냄새를 없애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소독과 장판 벽지 제거까지 모두 끝나 청소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냄새 측정기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정상복입니다. 코에 대한 기억이 되게 오래간대요. 그래서 그 냄새가 나지 않음에도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자주 느끼곤 하시는데 이런 이제 객관적인 수치를 조금 보여드리면 조금 안정을 조금 찾으십니다. 청소를 의뢰했던 집주인이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냄새 맡아보세요. 괜찮아요. 청소 후 집의 상태와 냄새를 확인합니다. 심리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집주인분께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조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네. 우선 시간을 좀 네네네. 주고 뭐 이제 필요하신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냄새 자체가 높게 안 나와서. 좀 고맙고 미안하고 진짜 그래요. 제가 갑작스럽게 이 당해서 좀 답답했었는데 어느 정도 위안이 되고 그래 도와주셔 갖고 많이 고맙네요. 예.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무사히 현장 정리가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이 좀 안타깝고 되게 유감이지만 또 이렇게 집주인분은 또 이렇게 저한테 이제 감동을 받고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뿌듯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